국내 상장 기업의 퇴직연금 부족액이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재무적 부담이 또 직장인들로서는 노후 불안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이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월평균 임금 30일 월평균 임금에다가 이제 1년당 1개월치를 전환한 근속 연수를 곱해가지고 확정된 퇴직금을 이제 정산하게 됩니다. 그 확정된 정산 금액을 통상적으로는 이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평균 근속 연수가 직장에서 많이 이제 줄고요. 그 이직하는 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 정산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정산에서 나가다 보니까 퇴직 시에는 이제 받아야 될 퇴직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게 퇴직 후에 안전판 역할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그 일시급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퇴직 시 받게 되는 이제 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 매년 그 일정 부분 확정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운용해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형태의 이제 그 급여 형태고요. 근데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기업이 매년 지급할 부담금 그거를 이제 그 근로자한테 이제 지급을 해서 외부 운용기관을 통해 스스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라고 해가지고 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IRP라고 그래가지고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요거는 이제 보통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이제 외부 운용기관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DB형하고 DC형, IRP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네. 퇴직급여 제도하고 차이점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외부에서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면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외부 운영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예.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 이 200조 원을 넘어설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작년만 하더라도 19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인구가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고 해요. 한 2026년 되게 되면 그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이 발맞춰 가지고 그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동안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많이 낮춰가지고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는 0.2%대 수수료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더 진행돼서 초고령화가 되면서 연금 시장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0만 원 까지 이제 그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연금저축하고 합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근로자들이 모두 가입하는 이제 상품이라고 볼 때 앞으로 이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퇴직연금 이 제도에 대한 이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퇴직연금 부족액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교수님, 국내 기업들이 지금 메워야 할 이 퇴직연금이 13조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이제 보고서에 인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액이 한 190조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임금 상승률은 그 기간에 4.03% 정도 됐던 거, 아니 4.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가 넘는 임금 상승률을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수익률 외부 금융기관에다 맡겨서 운용하는 수익률은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기업이 나중에 그 확정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제 그 퇴직
금여, 퇴직급여 이게 이제 부채로 작용하는데 이 확정 부채가 한 72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예. 금융기관에서 자산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한 59조 정도 되니까 결국 지급해야 되는 건 72조인데 운용할 수 있는 그 자산 가치로 기준해 보니까 59조다. 그럼 차이가 한 13조 정도 난다는 거거든요. 13조니까 조사한 기관 대상으로 상장 기업 한 1,300여 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한 기업당 한 94억 정도씩이 이제 모자른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못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줘야 될 돈을 지금 수익률을 못 내서 예. 그러니까 좀 손실을 받또 메워야 될 펑크난 금액이 13조 원이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운용 수익률이 최소한 임금 상승률 정도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실제로 계산된 부채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운용 방식은 앞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회사가 굴리는 DB형 DB형의 방식인 얘기죠. 거죠? 예, DB형을 전제했을 때 보고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굴리는 건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190조 그 퇴직연금 규모, 적립액 규모 중에서 한 121조 원 정도가 DB형으로 운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중으로 보면 한 60% 이상 되는 규모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DB형에 가입이 돼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DB형에서 나오는 수익이 좋으면은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그 금액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 만약에 수익률이 작아지면은 차익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적극적으로 자산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그 차익을 보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률은 적게 나더라도 원리금 보장 자산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80% 이상, 그러니까 90% 가까이가 실제로 원리금 보장 자산, 안전 자산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발표 자료도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 4.3%를 못 따라가는 수익률이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별로 위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떼어가는 이 수수료도 수익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고객이 맡긴 그 적립금에서 그 운영 관리 수수료가 이제 차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적립금을 맡긴 것 중에서 수수료가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수료 비중이 높으면은 그 운영 자산 규모가 작아지고요. 운영 자산 규모가 작은 데서 운영 수익이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 전체 그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예. 수익액은 절대 금액이 작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수료율이 낮아져야지만이 그 운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그 혜택이 이제 DB형일 경우에는 기업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인 운영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은행권에서 한 0.2%대의 상품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0.4%대 운영 수수료 그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퇴직연금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은행권들이 0.2%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은행권을 좀 그래서 그런 퇴직연금 시장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금융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떼간다는 이 지적에 수수료를 좀 낮춘다 이런 최근 동향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퇴직연금 자체가 기업 재무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자 구조가 지금같이 이어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맞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죠. 퇴직금에 대한 확정 부채가 커지는데 시장에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보면은 그 거기 못 미쳤을 경우에 차액은 기업이 보존해 줘야 되는데 손실이니까. 예, 손실이니까 DB형일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DB형 같은 경우는 운용의 주체가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의 책임에 따라서 많이 지급해야 되고 또 적게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D시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시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이에요. 예. 근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DB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운용 수익이 안 날 경우에 그게 이제 큰 손실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예. 범정부적인 노력과 기업의 어떤 그 아이디어 또는 이제 근로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때
좀 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좀 수익을 이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한 수익률로 더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DB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노리는 혜택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높아도 어차피 기업이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거지. 예.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확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DC형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DC형일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근로자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DC형의 경우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운용하는 그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적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운용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미국의 그 퇴직연금 제도에서 좀 벤치마킹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퇴직 시에 어떤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그 상품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상품이고요.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 DC형으로 운영할 때 특정하게 내가 어떤 상품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시를 못 내릴 경우에는 데폴트로 그냥 그 적격 상품에 이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그 근로자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낮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DC형의 경우에 그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결국에는 DC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예, DC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얼마 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 안전 장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 정산 제도가 들어오면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이제 퇴직 전에 받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퇴직금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그거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한다 그러면 좀 더 노후의 안전 장치의 어떤 틀이 확보가 되고요.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개인연금까지 이제 삼중 장치가 마련되다 보면 노후의 생활이 좀 더 이제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연금 소득세율 같은 이 세제 혜택도 좀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 요인이 될까요?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저축하고 함께 퇴직연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말에. 그래서 보통 세제 적격 비과세 상품으로서의 연금저축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은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되고 기존에 퇴직연금 300만 원하고 합쳐져 가지고 700만 원에 대해서 최고 16.5%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 116만 원 정도를 이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이제 가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율이 이제 확대되면서 수익률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퇴직 시장 이제 규모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수익률, 관심 사항들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노후 안전 장치로서 이 상품이 자리매김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제도는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이 연금을 잘 굴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이 재고를 위한 이 전문성 강화 이 부분도 좀 과제일 것 같은데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DB형 같은 경우 수익률이 1.1%대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한 7%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사적연금에 비교해 봐도 한 3%포인트 정도 낮아야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은 운용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운용기관들의 문제다 이렇게 좀 질타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B형의 경우에
그 손실이 났을 때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원리금 보장이 되는 자산 운용 쪽으로 한 88% 정도가 운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날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기금형 그 퇴직연금제도 좀 개편하자. 예.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그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노사도 참여해가지고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걸 이제 국민연금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 방향이라든지 자산 배분, 자산 비중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함께 공유를 해서 뭔가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기 퇴직금에 대한 그 직장인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관련해서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퇴직연금 상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DB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도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요. 개인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DB형은 기업 부담이 큰 상품이고 DC형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면 근로자의 몫, 이익이 나도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직이 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DB형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잦은 이직이 있거나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퇴직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은 DC형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퇴직연금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 상품들이 조금 이제 그 안전자산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그 상품들이 많아요. 수익률은 조금 낮고요. 수수료도 거기에 비해서 0.2%로 낮습니다. 대신에 그 증권사 상품들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위험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몫인데 어쨌든 그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이제 수익률을 높게 하시는 분은 증권사 상품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DC형 중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그래도 은행 상품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DC형 상품 가입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